네,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운동하자 길브로 봉길입니다. 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다이어트 할 때 흔히 말하는 탄단지, 이 매크로를 맞추는 것만큼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켰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크로도 아니고 식사 타이밍도 아니고 보충제도 아니고 그리고 에너지 밸런스는 더더욱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0년대 들어서야 과학자들에게 서서히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오타 혹은 마이크로바이옴 이라고 불리는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살을 빼고 찌우고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밸런스, 즉 내가 얼만큼 먹고 얼만큼 활동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3대 영양소, 탄단지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수차 언급하기도 했고 제 강의에도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즘 제가 정말 많이 신경 쓰는 이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적게는 수십 조개에서 많게는 수백 조개까지 그 개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개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가 최근 2000년대 들어서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요새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도 장내 미생물이라는 학문이 최근 들어서야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교적 그 연구가 대량 영양소나 비타민에 비해 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소화 기능 개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일부는 우리 몸만으로는 소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장내 미생물이 음식물 분해를 해서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면역 세포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해가지고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을 방어하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 생성을 도와주는데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이 필요한 비타민 B, K 등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특히나 중요한데 네 번째가 우리의 기분과 뇌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세로토닌, 즉 기분을 조절하는 물질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 우리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살찔 확률과도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종류의 장내 미생물이 많으면 살이 찔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살이 덜 찌는 장내 미생물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이 장내 미생물과 성격의 관계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 첫 번째, 이 기분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조절 물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 그 세로토닌의 약 90%가 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우울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은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장내 미생물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에 또 어떤 장내 미생물은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서 오히려 스트레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성격 특성과 연결된 일부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사람, 그리고 불안이 많은 사람, 침착한 사람들이 가진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결과도 있고 이 미생물 종류에 따라 성격 경향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요즘 스트레스에 예민하신 분들도 많고 보건복지부나 건강심사평가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면 요즘 우울감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 장내 미생물의 개선이 스트레스나 우울감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은 장내 미생물을 위한 생활 습관으로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 먹기, 발효식품 먹기, 가공식품과 당분 줄이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기, 운동하기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얼마나 좀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계신가요? 좋은 습관으로 운동하기가 있는데 우선 저 이렇게 밥을 좀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와서 좀 더 자세하게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밀기 운동 진행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 강도를 낮게 훈련하는 날인데 최근 RP랑 TUT로 강도 설정을 해가지고
강강도, 중강도, 약강도로 주기화를 만들어서 좀 훈련을 하고 있어요. 현재 훈련하는 루틴은 지머크 어플에 있는 최강의 금비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마지막 토요일 하체는 스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 인텐서티, 강강도인 날에는 이 RP를 최대치까지 밀어붙여보는 날이고, TUT는 조금 신경을 덜 쓰고 최고 퍼포먼스에만 집중을 해서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중강도는 파워빌딩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프리웨이트는 조금 강도를 있게 진행하고 나머지 액세서리들은 RP를 조금 높게, 그리고 TUT도 조금 길게 설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처럼 로우 인텐서티, 약한 강도에서는 중량 욕심을 정말 많이 내려놓고 TUT에만 전념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반복 횟수는 너무 적지 않게, 그리고 근육 긴장 시간을 최대로 늘려서 스트렝스나 신경계 발달보다는 오로지 근비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주차입니다. 요즘에 특히 이번 주처럼 로우 인텐서티 주차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몸이 좋아지는 것도 좋은데 힘도 세지고 싶어서 훈련 스타일이 파워빌딩에 가깝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훈련할 때마다 중량을 다루는 훈련을 해도 몸에 크게 이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었는지 매번 강도 조절을 안 하면 이제는 정말 관절이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TUT 파트를 좀 극대화시켜서 로우 인텐서티 주차를 설정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은 가슴 총 9세트, 어깨 9세트, 삼두 6세트로 총 24세트. 상대적으로 저한테는 고볼륨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고요. 이 고볼륨 트레이닝이 펌핑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이어트나 비만에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비만한 사람은 후벽균이라는 세균이 많고, 또 이제 마른 사람 같은 경우는 의간균이라는 세균이 많았는데, 비교적 비만한 유럽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날씬한 아프리카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미생물 총을 비교해 본 결과, 흥미롭게도 대체로 탄수화물, 지방, 소금이 많이 든 유럽 식단을 먹는 아동들 대부분이 후벽균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아프리카 시골 마을에 사는 아이들에게서는 의간균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더 이게 흥미로운 게, 이 장내 미생물을 생쥐에게 접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실험을 해보았는데, 놀랍게도 비만이 있는 아이들 장내 세균을 무균 생쥐에 접종을 하면 생쥐가 뚱뚱해졌고, 마른 아이들의 장내 세균을 이식하면 무균 생쥐의 체중 증가가 관찰되지 않은 점인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비만과 체중 증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장내 미생물과 비만의 관계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어떤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더 많은 칼로리, 즉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유익균이 적고 유해균이 많으면 더 쉽게 살이 찔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장내 미생물 총이 지방 저장에 관여하는데요. 일부 미생물은 지방을 몸에 저장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식욕과 포만감 조절인데, 이 장내 미생물은 렙틴 그리고 그렐린 같은 식욕 호르몬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 환경이 나쁘면 과식을 더 쉽게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염증과 비만인데, 이 나쁜 미생물이 많으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비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TMI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좋은 장내 미생물은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사카로마이세스, 불라르다가 있는데 이름도 어려워요. 이 락토바실러스는 김치, 요거트 등 이 발효식품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젖산을 만들어서 나쁜 균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은 주로 대장에 많이 있는데 염증을 줄이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와 기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사카로마이세스 불라르디, 이거는 유산균이 아닌 효모균이지만 설사나 장 트러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음식들은 제가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체로 발효식품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장내 미생물을 나쁘게 망치는 습관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쁜 장내 미생물들을 늘리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햄버거, 감자칩, 라면, 과자 등 이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첨가물이라든지 설탕, 방부제가 많고 섬유질과 유익균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 음료, 케이크, 사탕 등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유해균은 설탕을 좋아해서 빨리 자라고 유익균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은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있습니다. 운동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활동이 없으면 장 운동도 약해져서 나쁜 균이 늘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면 부족인데요. 수면이 불규칙하면 장내 균형이 깨지고 수면 중 장이 회복하고 유익균이 활동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 항생제 남용입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항생제 처방을 정말 많이 받는데 항생제는 나쁜 세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자주 먹거나 필요 이상으로 복용을 하면 장내 환경을 오히려 더 나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장 운동을 방해하고 유익균을 억제, 유해균을 늘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어서 기분 변화도 생기고요. 제가 이전에 라면으로만 일주일 식단하기 컨텐츠를 했을 때 정말 그 마지막 날쯤에는 기분이 진짜 하루 종일 좋지가 않았거든요. 이 장내 미생물들이 직접적으로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으면서도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신기한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이크로바이오타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디빌딩을 할 거라면 칼로리와 탄단지를 맞추는 게 거의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보디빌더가 아닌 이상 이게 보디빌딩 이즈 마이 라이프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로리와 탄단지 너무 중요하고 저도 아직까지 칼로리와 탄단지를 맞춰 먹고 있지만 저도 그랬고 이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체계적으로 조금 신경 쓰지 않은 분들이 아직은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찍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클린식으로 먹는 것도 오히려 삶의 즐거움을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가끔은 콜라 같은 것도 한잔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클린푸드와 정크푸드의 비율이 9대1까지는 될 수 없어도 정크푸드보다는 클린푸드가 내 식단에 더 많이 올라올 수 있게끔 건강한 생활습관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식단을 하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브로 봉길이었습니다. Yeah.